악기 1화 초반부터 국악무의 댕기노트 일부가 공개되었죠. 거기에는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 그리고 악기는 태작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요. 그것을 펼쳐보던 국악무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순간 악귀에게 이끌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페이지에 써져 있던 내용 중 뭔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은 알 수 없죠.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효자병은 아마도 퇴자기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퇴자기는 옛날에는 천연두와 같은 병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아기들의 혼령을 일컬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조선시대 괴담에서는 무당들의 신점을 위해 일부러 아기를 굶겨 끔찍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화에서는 붉은 댕기에 악기가 깃드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산영의 친할머니인 성란이 댕기노트를 펼쳐보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태자기를 만든 자는 1914년생 최만월이라는 무당으로 나오는데요. 최만월은 충남 광천군 당곡면 장진리 출생입니다. 1958년 최만월은 손에 붉은 댕기를 쥔 채 당산나무 아래에서 여자아이들을 음산한 표정으로 둘러보네요.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떤 아이가 한복을 뒤집어 쓴 채 왼손에 붉은 댕기를 쥐고 있었는데요. 최만월은 그 아이를 짐승 부르듯이 부른 후 생고기를 내밉니다. 오랫동안 굶은 아이가 급하게 음식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순간 최만월은 무언가로 아이를 재빠르게 찌르고야 말죠. 그리고 이화는 붉은 댕기에 튄 아이의 피를 보고 만족한 표정을 짓는 만월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붉은 댕기에 한이 맺힌 아이의 혼이 깃들어 회자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죠. 국악모는 죽기 전에 분명 가방에서 금줄로 묶인 붉은 댕기 상자를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그를 죽게 한 것은 붉은 댕기 악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붉은 댕기에 깃든 태자기보다 더 악독한 최만월의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태자기가 만들어진 과정도 살펴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무섭고 잔인하니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쌍한 아이들을 희생시킨 최만월도 분명 그 끝이 끔찍했을 것이고요. 따라서 끔찍하게 죽은 최만월의 혼이 깃든 악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화에서는 염혜상의 엄마가 죽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의 친할머니 나병이도 등장하는데요. 1995년 아들과 손자의 공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병이의 표정은 서늘했죠. 또한 이를 지켜보는 혜상 엄마의 불안한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혜상의 아버지는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요. 상을 다 치르기도 전에 혜상의 엄마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향합니다. 차에서 잠들었다가 깬 혜상은 엄마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붉은 댕기와 흑고무줄이 보였어요. 아마도 혜상의 엄마는 악기를 쫓기 위한 의식을 치르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금줄로 묶은 옹기조각 같은 것도 땅에 묻더라고요. 하지만 민박집에서 혼자 잠에서 깬 혜상이 문을 여는 바람에 엄마는 악귀에 의해 변을 당하고 말죠. 혜상은 그때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의 모습을 처음 봤던 것이고요. 혜상의 엄마는 당시 손에 붉은 댕기를 쥐고 있었는데요. 악귀에 의해 불이 나면서 붉은 댕기에 그을음이 생긴 듯합니다. 이때 붉은 댕기를 태워 없애려고 한 것이 최만월의 악기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최만월의 혼이 깃든 악기는 나병이가 부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끝판왕 빌런처럼 보이거든요. 나병이는 연이은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에도 감정 동요가 없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에 깊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인물 소개란에 보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1937년생인 나병이는 1914년생인 최만월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악기를 부리며 자신의 욕구를 채워오지 않았나 싶어요. 캐피탈 대표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 돈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확장시켜 왔을 듯 하네요. 그런데 국악모는 어떻게 붉은 댕기를 손에 넣었던 것일까요? 혜상의 엄마가 변을 당하던 날 붉은 댕기는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그날 혜상은 엄마와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악기를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했는데 당시 민박집 주인이 어떤 남자가 급하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더라고요. 또한 혜상은 원래 엄마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근처 야산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현장에 있던 사람이 국악모였다면 그때 붉은 댕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국악모는
이미 혜상 엄마와 아는 사이였거나 그날 비극의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나병의 오랜 신복인 김치원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혜상 엄마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이 나병이고 그 현장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김치원을 보낸 것이죠. 아무튼 구강모가 붉은 댕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혜상 엄마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구강모가 붉은 댕기를 얻은 것은 혜상 엄마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듯하네요. 그 때문에 혜상을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악기 인류아를 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점은 구강모가 붉은 댕기를 딸에게 물려준 것인데요. 붉은 댕기를 산영에게 물려줄 때 할머니인 성란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아들의 유품을 전해주면서 산영이 붉은 댕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의도적으로 딴청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또한 구강모가 붉은 댕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금줄로 칭칭 감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강모가 죽은 후 조문으로 온 어떤 노인이 나오면서 그 금줄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성란이 일부러 악귀를 산영에게 씌우려고 의도한 상황처럼 보였죠. 그런데 성란마저 2회차에 악귀에 의해 죽게 되니 혼란스럽더라고요. 화원제라는 장소도 비밀스러워 보이고 아들이 죽은 후로도 그 큰 집에 혼자 지낼 수 있었던 성란도 예사롭지 않은 인물 같아요. 구강모 또는 성란의 뜻으로 산영에게 붉은 댕기 악귀가 씌이게 된 것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산영이 붉은 댕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혜상에게 온 구강모의 편지는 과연 진짜 그가 보낸 것이 맞나 싶어요. 이삿짐 알바 후 산영에게 악기가 씌어 사인을 대신하기도 했으니 편지도 얼마든지 대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 외에도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소소하게는 왜 산영에게 붙은 악기는 왼손만 쓰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삿짐 알바 후 악기가 나타나며 굳이 왼손으로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몰입감 높은 드라마를 만난 것 같은데요. 악기를 보시는 분들 모두 각자의 궁금증과 추리가 더해져 드라마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감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사마 예고를 보니 사년과 해상은 최만월의 고향이자 태자기가 만들어진 장진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대학생 연쇄 자살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숨진 날 똑같이 들려왔던 하이힐 소리는 아마도 구산영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산영의 욕망이 당분간은 분출되면서 더욱더 긴장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김태리 배우의 연기가 기대되네요. 이상으로 드라마 악기 1, 2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